안녕하세요. 차 한 잔의 여유 6주차 3교시입니다. 6주차 3교시 이번 시간에는 여름차에 대한 시연입니다. 그래서 여름의 대표적이다 하면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이 매실과 즉 여름 과일 수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과 수박을 이용해서 같이 여름차에 대해서 시연하는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실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료를 매실과 요거는 이제 매실장아찌를 제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이제 매실청입니다. 그래서 같이 매실차 재료가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수박차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데 맑고 참 먹음직스러운 수박이죠. 보통 우리가 물론 6주차의 1교시와 2교시에서 우리가 수박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박을 여름에 과일로 즐겨 먹는다 하면은 주로 먹는 부분이 이 빨간 과육 부분입니다. 붉은 과육. 하지만 이 다홍빛 과육은 우리가 기능을 얘기할 때, 효능을 얘기할 때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 붉은 과육은 다 우리가 과일로 많이 섭취를 하고 먹지만 이 흰 과육은 우리가 껍질은 대부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늘은 이 수박차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시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 과육을 이용하는 우리가 즐겨 먹는 수박 화채와 그 다음 이 겉에 껍질을 제거한 이 하얀 껍질이죠. 이것도 과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박의 구조를 보면 겉에 껍질과 그 다음에 속에 이 하얀빛, 즉 우유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유빛 과육, 그 다음에 안에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인 붉은빛 과육,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과육으로 우유빛 과육으로 만드는 차 두 가지와 붉은빛 과육으로 만드는 차 수박 화채 이렇게 해서 세 가지와 매실로 만드는 매실차를 가지고 같이 시연 시간을 가져보는데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좀 많이 덥죠. 그래서 약간 얼음을 또 같이 이용한 차가운 차로도 같이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박차에 있어서 먼저 과육을 벗겨내게 됩니다. 수박 겉에 껍질을 벗겨내고 수박차는 우리가 감기 예방에 특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 우유빛 과육을 가지고 끓여서 만드는 뜨겁게 만드는 이 차입니다. 그래서 겉에 껍질을 우리가 할 때는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겉에 껍질은 제거를 하게 됩니다. 겉에 껍질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우유빛 과육을 도려내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 우유빛 과육으로 먼저 끓여서 시간을 두고 은은하게 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불에 은은하게 끓이면서 나머지 얼음을 이용한 차가운 수박차와 매실차에 대해서 같이 시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수박 겉에 껍질이 깨끗이 제거된 이제 우유빛 과육과 붉은 과육 이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선명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구분이 되면은 또한 우유빛 과육만 이렇게 해서 도려내게 됩니다. 해서 우유빛 과육을 수박하면 아무래도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이죠. 또한 우리가 수박하면은 버릴 것 없이 즐기는 여름 전용 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유빛 과육만 모았습니다. 우유빛 과육을 모아서 작게 잘라주게 됩니다. 작게 우유빛 과육만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우유빛 과육을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유빛 과육을
자, 잘게 썰었습니다. 요거를 한 200g 정도 분량을 넣고 우리가 끓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주전자의 뚜껑을 열고 다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우유빛 과육을 넣었습니다. 넣고는 자, 남은 것은 다시 한번 모아 놓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수박 차에서 우리가 요구르트와 같이 믹서를 이용한 차를 만들어 보는 시간에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유빛 과육을 주전자에 넣고는 물을 부어주게 됩니다. 물을 부어서 이거를 먼저 한번 끓어오르면 불을 강하게 해서 한번 끓어오르면 불을 약하게 은은하게 줄여서 끓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끓여주게 되죠. 그래서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또한 이 수박차 감기 예방에 좋은 이 수박차는 약간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은은하게 졸여주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졸여주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까지 우리가 졸여주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한 20분 정도 졸인다 하니까 시간이 좀 장시간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한번 끓여서 은은하게 줄인 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박차입니다. 이렇게 수박 우유빛 과육이 말랑말랑할 정도로 충분히 우러날 정도로 끓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넣고 우리가 데펴서 끓여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미리 한번 20분 이상을 우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끓여서 수박차로 뜨겁게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 수박차는 지금 만드는 선보이는 수박차는 반드시 뜨겁게 해서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탁월한 뜨겁게 마셔야만 또한 감기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충분히 끓인 다음에 은은하게 충분히 우려낸 다음에 수박의 그 우유빛 과육 건져내고 그다음에 이 수박 차만 가지고 따라서 마시는데, 여기서 꿀을 같이 타서 꿀을 같이 해서 수박 차로 이용을 해서 마신다 그러면은 또한 겨울철 특히나 감기 예방에 제일 좋은 수박 차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전자에서 지금 우유빛 과육 수박 껍질을 넣은 우유빛 과육이 끓고 있는 동안에, 자, 끓고 나면은 은은하게 끓여서 달여낸 다음에 건져내고 우리가 마신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끓고 있는 은은하게 달여지는 동안에 자, 요구르트와 같이 우유빛 과육을 이용한 수박차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유빛 과육 150g 정도를 자, 잘게 썰어서 믹서기에 넣어줍니다. 믹서기에 넣어준 다음 그다음 요구르트 플레인 요구르트를 65g 정도를 65ml를 넣고 같이 갈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수박에 우유빛 과육 150g이 같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플레인 요구르트가 65ml 정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 믹서기를 이용을 해서 믹서기 안에 우유빛 과육, 수박의 우유빛 과육 150g과 요구르트 65ml가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아주 곱게 갈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곱게 갈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버려왔었죠. 이런 우유빛 과육과 요구르트를 해서 아주 또 맛있는 수박차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조금 더 아주 곱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보면 또 이렇게 끓어오르면서 불을 약하게 줄여서 은은하게 같이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아주 곱게 갈린 수박의 우유빛 과육과 요구르트 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자, 맑은 깨끗하고 맑은 유리컵에 이렇게 해서 마시게 되면은 우유빛 과육과 그다음 요구르트를 이용한 바로 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간단하게 우유빛 차를 수박 과육 차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믹서기에 갈고 설명드리는 동안 자, 준비해 두었던 수박차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차를 요 차는 뜨겁게 마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뜨겁게 마시면서 자, 또 감기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를 이용해서 건지는 걸러주고 채를 이용해서 걸러주고 그 다음 이 수박차만 이용해서 마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요 수박차에 꿀을 섞어 주게 됩니다. 꿀을 3큰술 정도 섞어서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마시게 되는 거죠. 자, 하나, 둘, 이렇게 해서 꿀을 3큰술 넣게 됩니다. 꿀을 잘 섞어서 자, 섞어준 다음에 자, 차찬에 뜨거운 수박차를 따라서 자, 차 반에 자, 차잔 받침을 놓고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수박차가 준비가 됩니다. 자, 요 두 가지는 하나는 자, 똑같이 다 공통점은 우유빛 과육을 이용해서 차를 만들었다 하는 부분. 우리가 거의 이 붉은빛 과육은 많이 다홍빛 과육은 많이 먹어오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버리는 이런 우유빛 과육을 이용한 두 가지 차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한 가지는 요구르트를 이용해서 아주 손쉽게 끓일 필요 없이 아주 손쉽게 믹서에 곱게 요구르트와 같이 갈아서 만든 차갑게 만드는 수박 껍질 우유빛 과육차고 또 한 가지는 우유빛 과육을 물에 은은하게 한 20분 정도 달인 다음에 꿀을 타서 마시는 뜨거운 음료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차와 차가운 수박차 두 가지를 같이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자, 수박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수박차로 인해서 차로 우리가 즐겨 먹는 수박 화채를 같이 만들어 보겠는데요. 또한 여기서 자, 수박 이제 우리가 이 수박에서 아까 껍질과 우유빛 과육과 다홍빛 과육이 다 있었는데 겉에 껍질은 우리가 제거를 하고 그 다음 우유빛 과육은 두 가지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홍빛 과육만 이렇게 남았는데 요 과육을 가지고 우리가 여름에 즐겁게 많이 먹는 화채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자, 수박을 씨를 제거를 하고 아니면 가능하면 씨 없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동그랗게 도려냅니다. 도려내고 자, 보통 우리가 화채를 한다라면은 이런 과육에 보통 많이 넣는 것이 뭐가 있나요? 보통 우유라든가 아니면 사이다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넣고 우리가 화채를 만들게 되죠. 자, 그렇지만 오늘은 이런 우유나 이런 사이다 부분이 아닌 오미자를 우려서 그 부분을 화채를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미자를 물에다 넣고 위에 은은한 물로 약하게 은은하게 끓여주면은 아주 빛깔이 예쁘고 향이 좋은 이런 붉은 빛의 오미자 우린물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 같이 오미자 우린물을 부어 주겠습니다. 자, 수박 화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화채는 아무래도 보면은 차갑게 해서 우리가 많이 먹게 되죠. 또한 이 화채에 붉은빛 과육을 같이 넣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우유빛 과육이 좀 남았다 하면은 보통 우리가 또한 우유빛 과육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작은 조리독을 이용해서 확 안에를 긁어주는 부분입니다. 긁어서 이 우유빛 과육을 같이 넣어주는 거죠. 또한 자, 이건 잘라서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자, 또한 여기에 화채에 꿀을 같이 타서 같이 마시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꿀 2큰술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미자 우린물에 수박의 다홍빛 과육과 우유빛 과육이 같이 들어간 수박 화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아무래도 또 여름이다 보니까 차갑게 해서 마시는 게 좀 더 좋은 맛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여기에 얼음을 우리가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얼음을 이렇게 같이 띄워준다. 자, 이렇게 해서 얼음을 띄워서 만들어주면은 자, 오미자 우린물에 맛있는 수박 화채가 또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박 화채 뿐만이 아니라 수박 우유빛 과육을 이용한 차 두 종류 해서 여름에 우리가 제일 즐겨 많이 먹는 수박을 이용한 차를 3가지를 선보였고 자, 다음에 또한 여름에 가장 또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죠. 알칼리성 식품인 이 매실을 이용한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실을 일단 알칼리성 식품의 푸른 보약이라고 우리가 일컬고 있습니다. 또한 간 해독에 뛰어난 작용을 하면서 어떤 유해 세균의 번식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매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매실은 날 것으로 먹을 수 없다는 그런 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열매 독성 물질입니다. 바로 매실의 아미그린이라는 이런 독성분 때문에 매실은 날 걸로 먹을 수 없다고 많이 하죠. 보통 그러면 우리가 매실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부분 매실청을 만들어서 매실차를 만드는 방법, 또한 매실을 절여서 장아찌를 만드는 방법, 또한 매실을 드레싱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이용법이 있습니다. 자, 매실차나 매실청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던 그 매실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의 특징에서 일단 우리가 매실을 우리가 절여서 만들기 위해서는 매실차나 매실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주의할 점은 매실에 상처가 없어야 됩니다. 매실에 상처가 없는 올바른 형태의 매실을 찬물로 깨끗이 한번 씻어서 이런 면보나 깨끗한 면보를 이용을 해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매실을 유리병에 깨끗한 이런 유리병에 넣고는 같이 한 겹 한 겹 절이게 됩니다. 또한 매실과
우리가 절일 때 설탕을 넣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매실 절일 때는 흰 설탕보다는 바로 황설탕을 같이 넣고 절이시는 게 가장 매실을 잘 절여줄 수가 있고, 또한 매실에 흠집이나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경우는 과육이 제대로 숙성이 되지 않거나 이 전체 매실청에서 물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매실의 아삭거리는 맛보다는 물른 맛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매실에 상처가 있거나 흠집이 있어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자, 유리병에 매실과 같은 양의 황설탕을 같이 준비를 해서 매실을 유리병 아래다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넣게 됩니다. 놓고는 다시 설탕을 위에 한 켜을 뿌리게 되죠. 그래서 먼저 매실 양과 같은 양의 설탕을 준비해 두고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 온 다음에 다시 또 매실을 넣고 위에 설탕을 한 켜 뿌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다시 설탕을 뿌려서 이런 유리병, 항상 이런 우리가 어떤 청이나 절임을 만든다 할 때는 밀폐된 깨끗한 유리병을 사용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밀봉을 해서 우리가 햇볕이 아닌 그늘에 두게 됩니다. 그늘에 두게 되면은 절이는 시간이, 물론 매실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한 40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좀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요즘은 매실이 나오는 제철에 많이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같이 매실청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물론 매실의 효능과 뛰어난 효과가 많이 연구 결과 입증이 되다 보니까 매실청뿐만 아니라 매실을 이용한 음료, 이런 식재료가 많이 우리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잘 유통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때 한 40일이 지나서 매실청이 생기고 매실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실을 반을 갈라서 매실 씨를 제거를 합니다. 매실 씨를 제거한 다음에 배보자기에 걸러서 놓은 것이 바로 이렇게 매실청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실청이 완성이 되면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매실차를 만들어서 마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죠. 자, 매실청을 먼저 맑은 유리 그릇에 놓아둡니다. 놓아두고, 자, 이런 매실 양은 기호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은 물을 부어줍니다. 물을 부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실청만 있다면은 참 간단하게 우리가 매실차를 만들어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여름에 또 많이 즐겨 마시게 되죠. 여기서, 자, 아까 우리 수박 화채 만들 때와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얼음을 한 2개 정도 띄워서 차게 마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손쉽게 우리가 쉬운 방법으로 해서 매실차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름에 가장 대표적인 과일인 수박을 이용한 수박차 3가지, 즉 우리가 많이 버려지는 우유빛 과육을 이용한 수박차 2가지, 요구르트와 우유빛 과육을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차를, 차갑게 마실 수 있는 차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우유빛 과육을 물에다가 은은하게 달여냅니다. 그래서 꿀을 같이 섞어서, 꿀을 타서 같이 뜨겁게 마시는 감기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수박차. 그래서 우리가 버려지는 수박의 우유빛 과육을 이렇게 간단하게 차로 만들어서 마신다면 감기 예방도 되고 굉장히 참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미자를 우린 물에 수박, 다홍빛, 붉은빛 과육과 우유빛 과육을 같이 넣어서 만드는 수박 화채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차갑게 마시는 매실차에 대한 시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6주차 3교시 여름차 시연 시간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